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도시 박성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운동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하체 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쿼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대 운동이라고 하면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쿼트를 말하는데요. 이 스쿼트는 인체 근육 중에서 가장 큰 대퇴사두근을 쓰는 운동이라 칼로리 연소량도 가장 커서 다이어트 효과에도 굉장히 큽니다. 대퇴사두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육의 발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혈당의 관리에도 아주 중요한 근육이죠. 자, 거기에다가 방금 다이어트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비만 환자분들에게 운동을 권유드릴 때 빠르게 걷기나 사이클 같은 유산소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 역시 대퇴사두근의 운동이 에너지 효율 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열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모, 지방 분해, 그리고 혈액순환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스쿼트에 대한 얘기 해주실 건가 봐요? 네, 스쿼트의 종류도 참 많은데요. 기저면의 범위에 따라서도 이제 와이드 스쿼트, 노멀 스쿼트, 스몰 스쿼트, 아니면 앉는 깊이에 따라서 풀 스쿼트, 하프 스쿼트, 미니 스쿼트, 또 가볍게 월 스쿼트, 볼 스쿼트,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 전 듣기만 해도 막 네. 복잡한데요. 그렇죠. 네. 스쿼트를 할 때 치료사로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그리고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 두 가지인데요. 2007년 썰시크 박사나 2009년 루익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무릎 굽힘 60에서 90도 사이에서 무릎 관절이 압박력과 접촉 면적이 최대가 돼서 스트레스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풀 스쿼트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에 이상이 없는 분들도 풀 스쿼트를 할 때는 특히 자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관절을 다치지 않게 오랫동안 스쿼트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2019년에 쿠보 박사의 또 연구에 따르면은 풀 스쿼트가 해프 스쿼트보다 대퇴 직근이나 햄스트링을 제외한 나머지 하체 근육 발달에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벽에 대고 하는 월 스쿼트부터 시작해서 미니나 해프 스쿼트 정도까지만 난이도를 높이는 것을 추천하고요. 무릎이 건강한 사람들도 해프 스쿼트랑 풀 스쿼트를 병행하면서 하시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풀 스쿼트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스쿼트의 올바른 자세와 주의할 점 배워볼까요? 가보실까요? 네. 네, 이제 스쿼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이게 이제 너무 좁으면 일단 밸런스 잡기가 어렵습니다.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와이드로 하게 되면은 대퇴사두근 전체를 쓰고 상부까지 골고루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좁게 하면 무릎 위쪽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퇴사두근이 전체적으로 이쁜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면 좋겠죠. 두 번째는 발끝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10시 10분 방향 정도면 딱 좋고요. 발끝의 방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해야 무릎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만약에 발끝이 이렇게 일자거나 약간 모아지게 되면은 무릎도 같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다이얼 돌리듯이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근육이 준비를 하게 되고 정렬을 향상시키면서 발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허리는 운동하는 동안에 곧게 편 상태여야 되고, 가슴은 위로 항상 향하게 해야 됩니다.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고, 스쿼트를 할 때는 가슴을 세우고 가슴을 자랑스럽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깨 상부체관이 둥글게 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요. 자세를 잘 유지하면 척추의 과도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관절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관절, 힙이라고도 하고 힙 힌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스쿼트를 하다 보면은 무릎이나 무릎 바로 위쪽만 아프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퇴사두근을 전체적으로 잘 골고루 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쓰기 위해서는 고관절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구부리면서, 고관절을 구부린다는 거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허리는 핀 상태로 고관절로 구부리는, 이런 형태. 고관절을 구부리는 건 이제 이렇게 구부리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 항상 코어 근육, 특히 복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복압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쪽 코어를 쓰지 않고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면 무게가 허리와 무릎으로 집중하게 돼서 손상받기가 좀 쉽고요. 복압을 이용해서 상체 허리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올라올 때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순간적으로 흡 이런 형태들이 발살바 호흡법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무게의 중심은 무릎과 엉덩이의 이 중간, 경추가 중간에 오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무릎이 엄지발가락이나 두 번째 발가락 위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따라가게 무릎을 굽혀주시면 됩니다. 무릎이 발가락보다 더 멀리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오래된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가 긴 외국 사람들 같이 뼈 길이의 해부학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리서치의 한 연구에서는 무릎이 앞으로 더 나가는 거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애쓰다 보면은 이 상체가 앞으로 더 기울어지게 돼서 허리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내려가는 데 3초, 정지하는 데는 0초, 그다음에 일어나는 데는 빠르게 1초, 이 3초, 0초, 1초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로 급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몸을 낮추는데 몇 초든 걸리든 됩니다. 이것은 근육의 긴장된 상태에서 시간을 증가시켜서 근육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특히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할 때 체중을 이용하지 못하시면 이런 편심성 내려가기를 늦추는 것이 움직임을 더 어렵게 해서 훌륭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로 얼마나 낮게 스쿼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일반인이나 무릎 통증이 좀 있는 사람들은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는 스쿼트 바닥에 몸이 도달하면 몸의 모멘텀을 이용해서 몸이 뒤로 밀리지 않게 정지 시간을 갖지 말고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번째로는 올라올 때나 내려갈 때 항상 발 뒤꿈치에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쓰게 하는 방법인데요.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을 적절하게 잘 쓰면서 무릎을 굽혀야 전 십자인대의 긴장도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뒤꿈치에 힘을 주다가 발가락이 이제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엄지발가락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이 엉덩이 근육 활성화의 주요 포인트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발가락과 발바닥 전체가 다 항상 바닥에 닿아 있어야 되고 뒤꿈치를 이용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신다는 거. 13번째로는 올라올 때 숨을 내쉬면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살바 호흡으로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춘 다음에 올라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발살바 호흡법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스쿼트 마지막 자세에서 골반을 중립의 자세로 유지를 합니다. 벨트를 했을 때 앞 버클이 턱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강하게 코어를 끌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골반을 이렇게 튕기는 춤이 있는데 이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엉덩이를 너무 앞으로 내밀어 가지고 상체가 뒤로 기울이게 하면 허리가 또 과신전돼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10회에서 15회를 한 세트로 두고 1분에서 2분 정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한 다음에 3세트에서 6세트 정도 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코어 스틱스라고 해서 인체 밸런스나 코어 운동, 여러 가지 근육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이제 협응 운동, 다이나믹하게 운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처음에 스쿼트 초보자들이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장비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스쿼트를 할 수가 있고요. 훨씬 더 적은 무게감으로 가볍게 스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워플레이트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스쿼트를 해볼 텐데요. 파워플레이트는 1초에 50번 정도의 진동을 이용해서 그 위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좋은 근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진동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근육 강화가 더 많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근력 기구인 롬픽을 이용해서 스쿼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롬픽은 이런 5가지의 저항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스쿼트는 댐핑 버전으로 물의 저항 같은 그런 저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그래프가 이제 힘과 스피드 한 번에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계속 확인 유지를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쿼트를 하기 전에 무게를 조금 줄여서 이런 장비들이나 지형 지문을 이용해서 어떤 느낌의 운동인지 편안하게 적응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스쿼트 움직임이 계속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2, 3kg 정도의 덤벨이나 플레이트 같은 거를 몸 앞쪽에 하시고 균형을 잡고 하시면 움직임 마스터를 하시는데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앞에 있는 무게가 발 뒤꿈치를 밀고 엉덩이를 뒤로 미는 것을 더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도구들을 사용하면 더 좋고요. 네, 오늘은 스쿼트의 올바른 자세와 또 기구를 이용한 다양한 스쿼트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이 스쿼트는 척추, 골반, 고관절, 무릎, 발목 관절 등 다중관절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면 관절이 손상받기가 쉬운 게 바로 또 스쿼트입니다. 그래서 중량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세가 중요한 거 잊지 마시고요. 스쿼트 후에 호흡이 가빠지는 거는 운동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발살바 호흡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호흡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니까 세트 간에 충분한 산소 흡입과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한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지방 분해도 잘 될 수 있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 계절이죠. 자, 무산소 운동도 심폐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자, 이 스쿼트 운동만으로도 유산소 운동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